이게 실화냐? 또 비트코인 때문에 밤잠을 설치네. 제발 반등 좀 해라. 어? 또 파란색이네. 잠도 안 오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진짜 지옥이 따로 없구만. 요즘 자다가 벌떡 일어나 비트코인 차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실화냐? 또 비트코인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새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파란불 켜진 차트를 보면서 한숨 푹 내쉬고 다시 눕는 그 지옥 같은 루틴 말입니다. 이건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비트코인이 당장이라도 1억, 2억 뚫고 저기 달나라, 아니 화성까지 갈 거라고 다들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온 동네방네 떠들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듯이 달은커녕 미끄럼틀을 타고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 기분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켜보세요. 7만 달러 부근에서 힘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빠진 상태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뉴스창을 아무리 새로 고침해봐도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딱히 거창한 악재도 안 보입니다. 무슨 대형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털린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제 금지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계좌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유를 알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유 없는 하락처럼 보이니까 공포심이 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냥 세력들이 개미 털기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수면 아래에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차트가 깨졌으니 도망가라 혹은 존버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같은 뻔한 희망 고문이나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진짜 이유, 바로 기관들의 은밀한 시스템인 크로스 마진의 메커니즘부터 전쟁 같은 지금의 세계 경제 속에서 비트코인이 갖게 될 완전히 새로운 운명, 그리고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파란불 켜진 계좌를 보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결국엔 웃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풀어보죠. 왜 악재도 없는데 가격이 줄줄 흐르냐?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비트코인 판이 예전이랑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2017년, 2021년 불장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이 영차 하면서 광기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 판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네, 넥타이맨 월가 형님들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독고다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름 돋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 마진, 우리말로는 교차 마진이라고도 하죠. 좀 어렵게 들리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돈 많은 자산가라고 상상해보세요. 금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 엔비디아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 모든 자산을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담보 바구니에 담아서 전체 자산을 담보로 돈을 굴립니다. 이걸 통합 증거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금리가 튀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다고 칩시다. 혹은 금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전체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이때 증권사나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담보가 부족합니다. 돈 더 넣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다 팝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마진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데 주말이라 은행 문은 닫혀 있고 현금을 당장 구할 데가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문을 닫았죠. 이때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급하게 현금을 만들기 위해 멀쩡한 비트코인을 내다 팝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 동네 주식이나 금 채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비트코인이 희생양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겉으로 보기엔 악재가 없는데 주말이나 새각의 가격이 툭툭 떨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의 기침이 코인 시장의 독감이 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 크로스 마진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금리 상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서 왜 주식이랑 같이 떨어져? 라고 묻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강력한 미신, 아니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년 주기설입니다. 반감기 지나고 1년 뒤면 꼭 폭락하더라. 2026년은 역사적으로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진짜 긴장감이 생기게 하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팩트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지금 사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매수세가 실종된 시장은 아주 취약합니다. 누군가 조금만 물량을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훅 꺼지죠. 얇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거대해진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인 크로스 마진과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가 합작해서 만든 일종의 인재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기관들이 팔아치우고 심리가 죽었어.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끝난 건가? 시즌 종료인가?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지난 15년 동안 수백 번의 사망 선고를 받고도 보란듯이 살아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다른 자산에는 없는 아주 독특하고 기가 막힌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영화 속 좀비처럼 죽여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난이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과정을 공장에 비유해 봅시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기를 돌리는 사장님들은 전기세도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니까 눈물을 머금고 기계 전원을 끕니다. 공장 문을 닫고 시장을 떠나는 거죠. 보통의 사업이라면 생산자가 줄어들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산업은 망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반대입니다. 채굴자가 떠나서 네트워크의 힘, 해시레이트가 약해지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알아서 감지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었네? 문제를 좀 쉽게 내줄게 하면서 채굴 난이도를 자동으로 낮춰줍니다. 약 2주에 한 번씩, 아주 칼같이 말이죠. 난이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채굴자들은 더 적은 전기를 쓰고 더 적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캘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익성이 다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떠났던 채굴자가 이제 다시 돈이 되네? 하고 돌아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비용이 같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생태계를 복구시키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자동 조절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진짜 천재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반감기입니다. 4년마다 채굴 보상, 즉 공급량을 강제로 반토막 내버립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든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는 이 수학적 설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누군가가 믿습니다 라고 외쳐서 유지되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학과 코드,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게임 이론으로 짜여진 생존 기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만 불을 가던 2만 불을 가던 시스템이 붕괴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 채굴을 전면 금지했을 때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했을 때도,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먹고 더 단단해졌죠. 지금의 하락,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찰과상, 아니 모기 물린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차트 쪼가리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진짜 커다란 파도가 오고 있거든요. 바로 정치와 전쟁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아주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이 양반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정통 중앙은행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잖아요. 그거 사기다, 도박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케빈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판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비트코인을 시장의 화재 경보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 정책이 잘못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먼저 튀어올라서 야, 지금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즉, 비트코인을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니라 경제를 진단하는 지표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케빈 워시 같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이 세계 경제 대통령인 미 연준 의장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억제하던 그림자 규제들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 고객님,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해 드릴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정식 파트너, 아니 VIP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가 사실상 전시경제 체제라는 겁니다. 보세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넘어 패권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몇 년째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죠. 진짜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길까요? 반도체, 석유, 식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머니, 돈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나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적국이 내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 동결당하는 거 보셨죠? 달러도 금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돈. 내 머릿속에 비밀번호 12자리만 기억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그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기 혹은 전략물자로 봐야 합니다. 사이버 전쟁 시대에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요. 실제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같이 정세가 불안한 나라에서 비트코인 사용량이 폭증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기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안전하고 중립적인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선택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빅픽처입니다. 자, 거시경제, 정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당장 내 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더 떨어지냐? 지금 사냐?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전 가이드 딱 정리해 드립니다. 메모장 켜세요. 첫째, 비트코인의 진짜 바닥은 어디일까?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요?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과 전문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55,000달러, 55K 부근입니다. 왜 하필 55K일까요? 이 가격대는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이자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이 맞물려 있는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선입니다. 즉,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채굴자들도 밥 굶어야 하고 최근에 들어온 기관들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가격이 7만 달러 언저리라고 치면 아직 밑으로 15%에서 20% 정도는 더 열어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사지 말고 55K까지 기다려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장은 우리 생각처럼 예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55K를 찍고 갈 수도 있고 60K에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재수없이면 순간적인 패닉으로 50K를 살짝 깼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하려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피라미드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CD의 10%만 담습니다. 나 여기 발 담갔어 라고 표시만 하는 거죠. 그러다 6만 불이 깨지면 20%를 담고 기다리던 5만 5천 불 근처가 오면 30%에서 40%를 과감하게 담는 겁니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올라가면 아싸 일단 수익이다 하고 좋고 떨어지면 아싸 평단가 낮춘다 하고 좋은 거죠.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쇼핑하듯이 즐길 수 있어야 진짜 고수입니다. 둘째,
알트코인은 제발 조심하세요.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은 10배 오르겠지. 2021년 불장 때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기관과 국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 미국 연준이 포트폴리오에 도지코인이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김치코인을 담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비트코인, 그리고 기껏해야 이더리움 정도만 쳐다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건 태풍 오는데 종이우산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 알트는 5%, 10% 박살납니다. 회복할 때는요, 비트코인 혼자 가고 알트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트코인을 굳이 사고 싶다면 진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AI랑 기술적으로 엮여 있거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같이 앞으로의 시대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놈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냥 이름 예쁘고 틱톡에서 유행한다고 차트가 바닥인 것 같다고 샀다가는 다음 상승장에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할 때 혼자서 주고대 기다리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고 결국엔 심리 싸움이거든요. 지금 같은 하락장, 지루하게 질질 끄는 횡보장,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계좌는 파랗고 주변에서는 코인 끝났다고 조롱하고 나조차도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모두가 환호하고 가즈아를 외칠 때는 항상 꼭지였습니다. 반대로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지고 시장이 죽었다고 뉴스에서 떠들 때 바로 그때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와 지루함, 이게 바로 수익의 재료입니다. 남들이 못 견디고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는 조용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뒤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하겠죠. 와, 저 사람 진짜 운 좋다. 비트코인으로 돈 복사했네. 아니요,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욕할 때 시장의 구조를 공부했고 남들이 떠날 때 인내를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코인 쪼가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디지털 전쟁 시대, 화폐 전쟁 시대의 가장 강력한 디지털 방공호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방공호를 짓는데 벽돌 한두 장 깨졌다고, 시멘트 좀 튀었다고 공사를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일주일 뒤, 일달 뒤가 아니라 1년 뒤, 3년 뒤를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는데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말 꼭 기억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날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들지만 힘내세요. 좋은 날이 분명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